국민 라디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네, 깊은 밤입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나가는 시간이 매주 수요일 밤 11시가 됐어요. 예. 근데 어떻게 백야인가? 이렇게 바퀴 화창하고 예. 가끔 차 소리도 들리고 글쎄 말입니다. 네, 예. 아주 좋습니다. 홍대의 깊은 밤입니다. 예, 오늘도 고발뉴스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민동기 국장의 본거지입니다. 고발뉴스 보도국장 우리 민동기 기자와 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어때요 여기 뉴스카페 이한열 방송센터? 일단 괜찮고요. 예. 지금 녹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상당히 덥습니다. 예. 여름이 오면은 특히 걱정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그것만 빼고는 예. 괜찮습니다. 예. 진짜 여름 같은 때는 직사광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기기도 그렇고요. 예. 여간 뭐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햇볕을 맞아주니까 네. 안에 계시는 손님들은 그렇게 더위를 많이 안 타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냉방비도 많이 줄이고. 제가 뉴스박스 잠깐 녹음하고 있을 때 잠깐 저기 김용민 PD 밖에서 뭐 하나 잠깐 봤는데 예. 졸고 계시더만요. 예. 여기 너무 좋아요. 많이들 찾아오시고요. 뉴스 카페. 고발 뉴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공개 방송도 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어제인가요?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합니까? 네. 상해 임시정부 하는데요. 이상호 기자랑 김남훈 해설위원하고 저하고 하는데 예. 지금까지 이 방송센터에서 공개방송 2번 했거든요. 예. 어제 방송 마치고 예.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예. 재미없다. 재미가 없다. 그래,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자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랄까요? 엄숙하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 상해 임시정부 자체가 타이틀이 그 원래 이한열 기념관 지하에 있을 때는 네. 굉장히 칙칙하고 예. 지하에서 녹화를 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런 마인드에 익숙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상호 기자나 김남훈 해설위원이나 저나 네. 이 지금 지상으로 올라왔잖아요. 예. 적응이 안 돼요 지금. 음지에서 양지를 네.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어때요? 저거는 하와이 임시정부. 날도 덥겠다. 또 지금 현재 시대는 김구보다는 리승만을 더 쳐주는 그런 시대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저희는 이승만보다는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 법통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상해 임시정부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나중에 또 중경으로 옮겨가잖아요. 네. 그때 그 중경까지, 그러니까 충칭까지 장준하 선생이 수천리 길을 이렇게 걸어서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과 함께 당도했던 거 아닙니까? 일제 군복을 벗어 던지고 말이죠. 근데 이분이 도착해서 이 충칭 임시정부 상황을 보니까 사리판인 거예요. 한마디로 개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본 전투기를 몰고 와서 다 그냥 폭격시켜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 임시정부를 폭격하겠다 이런 막말이 아니라 아니 와보니까 이게 진짜
독립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목표는 사라지고 쥐들끼리 이 임시정부에 불과한 조직 안에서 암투나 버리고 말이죠. 뭐 줄 세우고 네. 또 파벌 만들고 이 꼬라지를 보니까 야마가 돈다는 거죠. 예. 아니 임시정부 얘기하면서 네. 야마란 단어를 써. 그러네. 맞박이 돌았어. 네. 맞박이 돌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장준하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야당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야당 상황이 바로 충칭 임시정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나 가만봤었는데 네. 반드시 그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저희 이제 멘트에서 의외성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민동기 국장이 벌써 견적이 다 노출이 돼서 빨리 은퇴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은퇴할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 김장겸 보도본부장님이 이렇게 제 일을 은퇴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일도 바빠져가지고 네. 이 미디어 토크를 접을까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또 저희에게 또 이렇게 더 열심히 하라는 이런 채찍을 또 가하셨단 말이죠. 아니 사실은 예. 저기 100회도 됐고 예. 그래서 뭔가 좀 예. 저 일신도 할 겸 그렇죠. 그래서 좀 뭐 어떡할까 김용민 PD랑 생각 중이었는데 예. 갑자기 또 MBC에서 예. 저희한테 큰 선물을 주신 지난주 우리 100회 특집 공개 방송 때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 등기우편이 날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방송 마치고 제가 민동기 국장이 집에 갔는데 등기가 와 있다고. 예. 그 왜 집배원 우체국 그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딱 보니까 예. 등기 예. 딱 쳐져 있고 예. 보낸 분 네. 서울 서부지검. 아니 그래서 분명히 내가 저기 100회 특집으로 김현 PD가 그 자리에서 예. 서부지검으로부터 축전이 날라왔다고. 예. 제가 그걸 딱 보니까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예. 같이 걸었구나. 네. 그래요. 아니 그때만 하더라도 저만 건 줄 알고 네네. 상당히 애도의 뜻을 표하던 민동기 국장이었는데 네네. 집에 가보니까 본인도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 서부지검에 네. 서 나오라고 이렇게 또 초청장을 보낸 만큼 그렇습니다. 나갈지 말지 이것부터 포함해서 네. 변호사와 지금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저희들을 못 살리고세요? 저희들이 뭐가 있다고? 아니 거대 지상파 방송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지상파 방송에 네. 보도 본부장씩이나 되면서 아니 일개 팟캐스트 방송에다가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거시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걸 보니까 사실 뭐 일단 서부지검에서 조사할 게 있으니까 네. 나오라고 한 그것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한테 온 걸 보니까 아마 김용민 PD도 비슷할 것 같은데 MBC예요. 아니 저 고소한 분들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이에요. 문화방송이더라고 보니까. 뭐 김장겸 보도본부장 그분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주식회사 문화방송으로 해서 걸었고 지난번에 우리 저 민사소송도 당시에 뭐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을 포함해서 문화방송이 이렇게 소송을 걸었던 터였죠. 이번에는 MBC가 이렇게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MBC가 미디어 토크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참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또 안겨주셨는데 그래서 아니 왜 우리만 갖고 그러나 따져봤더니 우리만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얘기하는 거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최근에 또 MBC에서 미디어오늘 기자 4명을 상대로 또 고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MBC 관련 기사를 쓴 4명의 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이 아닌데도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뭐 집회를 하거나 뭐 이런 기사를 좀 취재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기사를 쓴 기자 4명을 한꺼번에 이제 영등포 경찰서로 또 나오라고. 뭐 그래가지고 또 4명이나. MBC에 대해서 언급하는 언론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희만 이렇게 계속 걸었다면 뭐 미디어 토크를 이렇게 관심이 많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뭐 미디어 오늘 매체에 대해서만 건 것도 아니고 쓴 기자 4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이건 좀 이례적인 거죠 상당히. 아니 그러면은 그 기사를
통과시켜준 네. 말하자면 게이트키핑을 한 그 네. 편집 책임자도 걸었겠네요? 안 걸었습니다. 안 걸었어요? 기자만 걸었어요. 기자만 걸었어요? 네, 제가 이 바로 여기서 MBC의 경영 철학이 또 나오게 됩니다. 기사를 쓴 기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지. 데스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라는 이런 편집 보도 철학이 여기에 개입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뭐 그거야 뭐 MBC의 뭐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희가 이렇게 달마다 소송을 당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은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어. 예. 그러면서 아울러 MBC에 대해서 할 말은 다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 미디어오늘 기자들 사이에서 나름 암호가 있었습니다. 암호가. 여의도 공원을 기준으로 보통 저희들끼리 뭐 KBS, MBC 이렇게 안 하고요. 여의도 공원을 딱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서쪽이 KBS였고 동쪽이 MBC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KBS 간다, MBC 간다. KBS 상황이 어떠냐, MBC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질 않고 동여의도 상황은 어떤가? 그럼 MBC 물어보는 거고요. 서여의도 상황은 어때?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그래요. 예전에 그 SBS는 서북이었네요. 그렇죠. 여의도 그 북쪽에 마포대교 근처에 사옥이 있었으니까 서북 방송단 SBS였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너무 고소를 하면은 이거 뭐 진짜 그 MBC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상당히 그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혹시 그걸 노리고 소송을 건 건지. 뭐 사실 뭐 소송 당한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렇게 이 일에 계속 차질을 빚잖아요. 뭐 이렇게 변호사랑 얘기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조사 받아야 되고 또 이게 만약에 재판까지 가게 되면 또 재판 변호사랑 또 준비해야 되고 김효미 PD도 잘 알겠지만 그 준비하는데 하루 업무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송을 거셨으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또 대비를 해야 될 텐데 하여튼 저희에게 어떻게든 인실 조절 이렇게 깨우치게 하시려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측의 뭐 의도를 뭐 충분히 이제 간파를 합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MBC한테 특히 공영방송이라고 하고요, 또 국민의 신뢰를 먹고 자라는 그런 언론 매체로서 과연 득이 더 많은지 실이 더 많은지 곰곰이 한번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한번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어지간해서는 그냥 다 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그냥 다 넘어갔는데 한두 번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따지지 않고요. 특히 그 개인 트위터에서 뭐 김용민이가 뭐 국민 TV로 사기친다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도 뭐 눈감아 버렸어요. 외면해 버렸어요. 왜냐? 혼자 떠들건 말건.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인실 조절을 실감시키는 것보다는 안 시키는 게 더 어찌 보면은 득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진짜 악의적인 거지. 뉴데일리와 미디어 와치. 또 어떻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네네, 진행 중입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그렇죠. 지속적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그래도 저희는 형사는 걸지 않았습니다. 아직. 민사로 했어요. 민사.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한테 건 이제 형사로 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하여간 뭐 저희가 뭐 소송을 즐겨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요. 어떤 사람은 그런답니다. 지금 공직선거에 출마하신 분인데 그분은 토요일마다 목욕을 하고 네티즌을 상대로 해서 소장 쓰는 거, 이걸 어떤 삶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이고. 소송을 당하는 것도 귀찮지만 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 얼마나 부지런해야 그럼요. 되는데요. 말로써 혹은 뭐 대화로서 풀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소송으로 상대를 압박해서 말 못하게 하려는 그런 그 의도, 이런 의도를 저희는 가져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소송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뭐 저희도 나름대로 또 방어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희도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어준이 그 정봉주 감옥 가기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나요? 지금까지는 우리끼리 어떻게 해왔는데 네. 이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청합니다. 정말 MBC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 비평할 수 있는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게 된다면 이 사회에는 언론의 자유가 궁극적으로 침해받는 네. 야만의 사회로 간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도와주실 방법 성원해 주시는 겁니다. 네. 많은 성원의 방법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또 저희들이 제기하는 또 설정하는 그런 의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비판도 좋고요.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셔도 좋고요. 많이 또 들어주시고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유은혜입니다. 몇 가지 현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에 해임된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보도 뒤에 권력의 사퇴 압력으로 해임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 요인이 통일그룹의 조한규 사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의 판도라 상자를 열겠다고 압력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조 전 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고리 권력의 국정농단 의혹만큼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 주변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권력 고위층이 나서서 특정 언론사 사장을 해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중앙일간지의 사장을 지낸 분이 구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또 제기한 의혹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그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조 전 사장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청와대와 통일교 재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자, 미디어 토크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아니 세계일보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아니 네. 왜 저번에 저희가 지나가는 식으로 한번 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갑자기 정윤회 문건 파문 이후에 예. 세계일보 경영진이 교체가 되고 예. 그 뒤에 조금 이게 왜 갑자기 통일교에 대한 또 세무조사 네.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랬을 때 예. 이게 자칫 예. 정윤회 문건 파문 보도에 대한 정권 차원의 어떤 예. 대응일 수 있다. 네.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한번 해봤었는데 예. 저희 추정이 아주 엇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보니까 그 추정을 잘해야 돼요. 추정을 잘못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한마디 한마디 아주 그럼요. 상당히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텐데. 네.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 2월 예.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이 예. 바뀝니다. 예. 근데 이 조한규 사장이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보도 뒤에 예. 권력의 사퇴 압력으로 자신이 해임됐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세계일보를 상대로 예. 2억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예. 사장이 예. 자기가 해임이 됐는데 예. 이게 권력 어떤 비판적인 보도 때문에 자기가 해임당했다. 예.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세계일보 언론사를 상대로 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거. 제 기억으로 이런 경우가 있나 싶긴 해요 지금. 예, 표면적으로는 자녀 임기 그렇죠. 동안에 네. 급여를 달라 이런 요청이긴 하지만 이걸 권력의 외압으로서 결국 언론 자유가 꺾인 이런 상황을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뭐 형식은 돈 달라 이거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건 언론 탄압에 대한 나의 어떤 저항이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조 전 사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는데 예. 이 소장을 한겨레가 보도를 했거든요. 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28일 세계일보가 예. 정윤의 국정 개입은 사실 예. 이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 작년에 어마어마했죠, 이 기사 그렇죠. 때문에. 11월 30일자 아직도 제가 예. 날짜까지 기억을 해요. 이 세계일보 보도를 딱 아침에 보고 굉장히 놀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기사를 보도한 이후에 네.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 유지 재단 등으로부터 이게 너무 이름이 긴데요. 한마디로 통일교입니다. 예. 통일교 재단. 통일교로부터 많은 사퇴 압력에 시달렸다. 예. 소장에서 본인이 이렇게 밝혔어요. 네. 예. 그리고 올해 1월 31일 네. 김아무개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네. 한 호텔 커피숍으로 자신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예. 한겨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도에. 예. 정부 요인이 예. 1월 29일 예. 한 학자 총재 측에 전화를 걸어서 예. 조한규 사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예. 통일교의 판도라 상자를 열겠다고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아. 이거 사실은 그때 네. 이 경영진이 교체가 될 때 예. 누구나 야 이거 조금 정윤의 문건 파문 보도 이후에 예. 세계일보를 좀 압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다들 의심을 했었죠. 예. 근데 당시 세계일보 사장이 네. 이 소장을 내면서 네. 본인이 이렇게 지금 밝혀버렸어요. 이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예. 씹어볼수록.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까 김용인 PD가 얘기한 것처럼 예. 그러니까 자녀 임기 돈 달라 자기 예. 못 받았으니까 이건데 예. 내용상 보면 소장 내용을 보면 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건. 예. 그래서 갑자기 이 같은 소송과 연관해서 한겨레 김의겸 기자가 1월 23일에 인터넷판에다 올린 김의겸의 우충좌돌이라는 네. 이런 기획성 코너의 글들이 주목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계일보가 특급 정보 공개하면 대통령 하야도 점점점. 그러니까 1호부터 정확하게 6일 뒤에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통일교에다가 네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네. 한마디로 조한규 사장 교체라는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은 통일교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 것이다. 그렇죠. 소속 기업이 많은 통일교를 상대로 해서 정권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많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통일교 쪽에서는 지금 문선명 총재도 없는 상황에서 네. 이제 정권하고 맞서면은 큰일 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터였는지 네. 조한규 사장을 내보낸 것 아니겠는가 또 이런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때 경영진이 교체될 때 네. 세계일보가 상당히 어수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집국 기자들은 지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윤의 문건 보도 이후에 네. 주요 인사들이 막 교체가 됐고요. 예. 그리고 사정기관이 통일교 관련 회사들을 막 압수수색하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장까지 교체가 돼버리니까 네. 당연히 편집국 기자들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내부에서 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영진이 교체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간부들도 바뀌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사실은 그때 바뀌고 나서 예. 세계일보 보도가 예.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거 뭐 아주 정말 대단히 이게 정윤의 문건 파문을 보도한 세계일보 지면이 맞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상당히 몇몇 심각한 보도가 있었는데 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예. 3월 9일자 예. 세계일보 일면 머릿 기사가 예. 제목이 이거였어요. 예. 박 대통령 예. CEO 외교 네. 제2중동붐 길 열려. 물론 네. 세계일보만 이렇게 보도를 한 건 아닙니다. 예. 다른 언론들도 뭐 비슷하게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유독 세계일보 지면이 그때 예. 아주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정윤의 문건 파문 보도 이후에 세계일보 지면에서 네. 이런 식의 어떤 시체말로 네. 용비어천가를 부른 네. 지면은 거의 없었거든요.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또 뭐 한 며칠 동안은 이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예리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정밀하게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짚어내기도 했고 말이죠. 네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세계일보의 관련 기사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하나마나한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한 그런 기사들이
이어지면서 이 세계일보도 뭐 이 국면에서 더 나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겠구나 이런 짐작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 세계일보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에 보여줬던 세계일보의 날카로운 그런 예봉들이 경영진이 일단 교체되는 그 전후로 해가지고 무뎌졌다. 그 무뎌진 어떤 징후들이 뭐 저나 김용인 PD가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기사들 너무나도 이 온도차가 큰 기사들이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또 하나 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것 역시 세계일보만 이렇게 기사를 실은 게 아닙니다. 다른 언론도 비슷한데 제가 유독 이제 봤던 거는 정윤회 문건 파동 보도가 상까지 받은 그런 보도 아닙니까? 그렇죠. 상까지 받은 그런 보도였는데 3월 31일자 세계일보 1면 사진 기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3월 30일 날 판교 공공지원센터에서 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그런 사진이 실렸어요. 근데 그 사진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머! 로봇 작동에 놀란 박 대통령. 이게 제호 있지 않습니까? 세계일보? 제호 바로 밑에 이렇게 사진이 돼 있어요. 이렇게 사진 기사로. 그러니까 더 눈에 잘 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진 제목을 보면서 이게 작년 11월 그때부터 연말까지 보여준 그 세계일보 지면의 어떤 기계가 완전히 지금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세계일보 하시던 대로 통일교 재단이죠. 종교계가 운영하는 종합일간지가 또 몇 개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또 국민일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들었고요. 지금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직접 그 재단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조용기 목사 둘째 아들이 지금 회장이니까 조 목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봐도 무리는 아닌데요. 자, 이 권력 앞에서 한번 좀 고개를 쳐들었다가 바로 고개를 숙이는 일들이 상당합니다. 국민일보는 뭐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국민일보는 2013년 10월 4일자에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청와대하고 들이받고 나간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제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면담을 요청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를 묵살했고 그래서 진영이 결국 사표를 쓰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2월 5일자에서는요. 이듬해 2014년 그때는 진영 장관이 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했다가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국민일보 2013년 10월 4일자 보도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밝힌 정황과 여러 증거를 종합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아니 통상 이렇게 뭔가 좀 잘못됐다 그럴 때는 뭐 바로 잡습니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죠. 뭐 쥐구멍 찾는 듯 쥐구멍 크기만한 그런 작게 이렇게 한 줄 쓰는데 이건 아이가 2단짜리 기사로 만들었어요. 뭐 뭔 사과를 한다면은 박스로 해가지고 공고 형태로 이렇게 내기 마련인데 우리의 기사가 오보로 밝혀졌다. 이렇게 기사로 냈단 말이죠. 기사로 내는 것이 아무래도 뭐 공고 바로 잡습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눈에 띄고 또 이렇게 되면 또 청와대에서 노기를 좀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건지 기사 형태로 해서 우리의 기사는 오보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특이하군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는 이럴 신문이 아니죠. 그렇죠. 절대. 그 자체로 권력이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계일보와 국민일보의 그 사례를 보고 우리도 한번 좀 본받아 볼까요? 주식회사 문화방송한테 방송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MBC 문화방송에 우리 사장님이야 직원 여러분 저희가 쓸데없이 도발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동안의 발언은 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럼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줄까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그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용비어천가 아닌가요? 그렇죠. 용비어천가의 내용이 그러한데
참 뿌리가 없습니다. 국민일보고 세계일보뿐 말이죠. 또 국민일보 얘기하니까 예. 과거에 또 악연 하나가 생각이 나네요. 뭐 악연이 있어요? 아니 예. 제가 시사인에 예. 그 금주의 공갈뉴스라는 그런 코너를 한 3년 가까이 썼습니다. 예. 예. 근데 그때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예. 2013년에 예.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기도 모임. 예. 그 아시죠? 예, 알죠. 김용희 PD도. 뭐 반조영기. 그렇습니다. 장로들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죠.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예. 조영기 목사 관련 여러 의혹들을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 예. 거의 모든 언론들이 예. 이 장로 기도 모임 소속 입장하고 예. 조영기 목사라든가 순복음 교회 측 네. 입장을 나름 공정하게 네. 비교를 해서 예. 읽는 사람이 판단하라 뭐 이런 거였죠. 예. 그렇게 해서 보도를 했는데 국민일보가 예. 순복음 교회 쪽에 강경한 법적 대응 위주로만 기사를 작성해서 그걸 썼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예. 그 금주의 공갈뉴스라는 그 코너는 예. 시사인에서 그 한 주 동안 가장 문제가 있는 기사를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요. 예.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비판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저널리즘 원칙에 비춰봤을 때.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드라이하게 쓴 겁니다. 네. 왜냐? 이거는 아무리 그 국민일보가 예. 순복음 교회가 특수관계긴 하지만 예. 최소한 예. 조영기 목사 측 입장, 예. 순복음 교회 반응, 예. 그리고 이들 장로들 주장. 이 정도는 좀 반영을 해서 기사를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이거는 좀 비정상적인 보도 행태다. 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예. 걸었어요. 소송을 형사로. 예. 그래서 예. 정말 저는 예. 좀 뭐 소송을 좀 당해 봤기 때문에 예. 그 영등포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을 때도 예. 제가 그랬거든요. 예. 이거는 꺼리도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정말 뇌리에서 지웠습니다. 예. 뇌리에서. 예. 근데 제가 그 한번 착각해가지고 그렇지. 사과 방송까지 했잖아요. 예. 미디어 토크에서. 네, 그게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된 건데. 남부지검에서 날라온 거예요. 예. 남부지검 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김장경 국장님 그때 예. 그 건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무혐의 쳤나? 형사를 예. 나를 걸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착각해가지고 했는데 예.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 이 국민일보가 나한테 건 거. 그러니까 검찰에서 보내줬을 때 이게 무슨 건인지에 대해서 뭐. 최소한 소송을 건 사람이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은 그런 결과 통지문이 날라왔으니 네. 뭐 우리로서는 또 민동기 국장으로서는 이건 저 MBC 건이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 즉시 그 다음 주에 말하자면은 그거는 저희가 착각했다라면서 사과까지 했는데 사과하고 정정방송하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할 말이 없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런 경우는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런 깜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예. 경찰서 가서 조사받죠. 저 이것도 조사받느라고 하루 또 공쳤어요. 일 못하고. 그러니까. 예. 아마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또 굉장히 억울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였는지 저는 뭐 설마 너 하루 공쳐봐라. 하루 엿먹어봐라. 뭐 그런 차원에서 걸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예. 아니, 그렇게까지 악독하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요즘에 그 삶의 어떤 신조, 또 인생 철학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상대가 아무리 밉고 네. 싫더라도 네. 그 사람에게 한 줌의 진심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은 갖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온화한 자세로 바뀐 겁니까? 글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제가 너무 다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죠. 저 사람도 김용민이 사기치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조차도 한 줌의 진심이 있을 것이다. 네. 예. 자꾸 이렇게 우리 녹음하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넘버원 네. 표시하기도 하고. 네. 뭐 약간 웃으면서 저희들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네. 다 남자들이에요.
여자분들은 잘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네, 남자분들은 좀 그러지 마시고 네. 그냥 지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렇게 와가지고 어제도 뉴스박스를 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나가는 어떤 남자분 둘이서 예. 아마 고발뉴스 팬이거나 예. 상해 임시정부 팬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예. 투명창에서 예. 전 반가워서 그랬을 겁니다. 예. 막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예. 막 이렇게.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네. 자칫 잘못 봤으면 네. 저한테 사태질을 자세히 봤더니 예. 반가움의 표시로 예.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예. 네. 아 그렇군요. 예. 이건 여기 참 입지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다 이거. 이건 저기 그렇게 이 종교 언론들, 특히 종교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문들을 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세계일보나 국민일보나 이 신문을 창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시기가 이제 80년대 후반 아닙니까? 네네. 50에서 이제 60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언론기본법이 폐지가 돼가지고 요건만 갖추면은 누구나 신문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한겨레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국민일보, 세계일보 순으로 이렇게 창간이 됐는데 네. 뭐 한겨레는 뭐 전혀 국민일보하고 세계일보의 DNA와는 다르죠. 그렇죠. 국민일보,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을 굳이 창간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의문을 가질 만한 그 집단 아닙니까? 배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통일교. 네. 네. 그들이 왜 만들었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히 조용기 목사는 당시에 한국 개신교 쪽의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거 사입이 아니냐? 아 그런 의혹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저기 수상하다 이런 그 의문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한국 개신교 안에서는 뭐 잘 되는 교회 꼴을 못 봐주는 이런 시기 질투의 문화도 상당합니다. 근데 그건 개신교뿐만 아니라 네. 어느 조직이건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가장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이 제2단이에요.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단인지 아닌지 뭐 그걸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요간 그래서 조용기 씨로서는 뭔가 자신에게 드리워진 이런 좀 뭐랄까 좀 수세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방법으로 나도 하나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미디어를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한 것이 아닌가. 세계일보 또한 마찬가지죠. 기독교에서 분파된 이단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통일교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졌는데 아직도 개신교 상당수 분들은 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상당수 분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만 네. 또 상당수 분들 그 나머지 분들은 통일교도 이제는 뭐 이단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우리 사회의 한쪽에 자리 잡은 그런 종교 집단 아니냐. 또 이렇게 인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세계일보 창간으로 인한 뭐 혜택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뭐 세계일보를 비난하기에는 그래도 종합일간지를 가진 종합일간지를 뭐 아무나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실제로 이제 세계일보, 국민일보가 1988년, 89년 한 2달간 기억으로 해서 이제 나왔거든요. 네. 88년 12월 또 89년 2월 네. 이렇게 창간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거의 30년에 다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30년이 되어가는 그런 국면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통일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됐어요. 네네. 그렇게 신문사를 경영한 뭐 그런 효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양쪽 모두 네. 어떤 그런 이니셔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네. 목적으로 신문을 만든 것 같고 국민일보는 재밌어요. 통일교가 신문을 만든다고 하니 안 된다.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제 만든 게 국민일보기도 해요. 예. 웃기죠. 뭐 둘 다 뭐 통일교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신문이 될 수 있으니 네. 이 나라가 통일교 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깨어있는 성도들이요. 우리 개신교 신문 국민일보를 밀어달라. 이런 캠페인을 벌였다는 것이 지금 보기엔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예, 뭐 무슨 국민일보, 세계일보 뭐 대단한 신문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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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계일보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정윤회 문건 파문 네. 그 건으로 이제 매체가 다 각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국민일보도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세계일보 그 편집국장이라면은 네. 혹은 사장이라면 편집국장이나 사장이나 한학자 총재 전화 한 통이면은 다 날아갈 사람들이란 점에서 뭐 그 사람들은 빼고 내가 네. 한학자 총재라면은 네. 이 판에 크게 한번 붙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그 유병헌 사건 났을 때 유병헌 씨는 오래된 구원파의 그 수장 아닙니까? 그렇죠. 개신교 쪽에서는 유병헌 씨를 옹호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크게 한번 충돌을 빚으면서 구원파가 연민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어요. 뭐 그런 유병헌 씨의 비극적 죽음도 있었고요. 네. 예. 그래서 실은 현 정권과 제대로 맞서 싸운다는 점에서 봤을 때 당시 상당한 그 주목을 받았던 그런 유병헌 씨였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통일교가 그 문건 보도와 관련해서 세게 정권하고 부딪힌다고 쳤을 때에는 아마 세계일보가 최소한 하위권에서 중위권 정도로 신문의 위상, 매체의 그 영향력이 상승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걸 조금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긴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굴하지 말고 예. 좀 한번 흔히 말해서 예. 맞짱 한번 떠봐라. 예. 예. 저는 사실 통일교를 한 번도 옹호해 본 적도 없고 지지해 본 적도 없지만 네. 세계일보 이런 분투를 보면서 그러니까요. 혹시 세계일보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 보니까 역시 세계일보예요. 이게 참 이거 보면요 취약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네. 거긴 노조가 없습니다. 세계일보는 기자협회가 있는데 네네. 기자협회는 그냥 뭐 세계일보 안에서 임의단체고요. 네. 뭐 기자들의 어떤 그 결집력을 기대하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또 세계일보만의 구조가 있는 것이고요. 네. 노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노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조가 있어도 네. 어떤 권력이라든가 경영진의 횡포를 견제하고 이러기가 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있어도 그런데 네. 없으면은요 네.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한학자 총재가 하자는 대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네. 한학자 신문이지 뭐. 안 그래?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한학자가 진짜 독한 맘 먹고 한번 부딪혀보자. 이래야 뭐 진짜 싸우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현실이 종교 매체 기반한 그런 언론들을 보면 말이죠. 그래도 국민일보는 그 세계일보보단 나아요. 그거는 그래도 언론노조 소속이고요. 아, 그렇죠. 또 국민일보 노조원들이 또 뭐 세게 한번 들이받았잖아요. 네네. MBC보다도 더 길게 파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장을 사실상 내보내면서 네. 뭐 완전히 투쟁은 좀 변질된 측면이 있었죠.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조상훈 네. 사무국장이 이제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는데 네. 뭐 하긴 그래도 대단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네. 뭐 정말 기대 이상의 그런 언론 자유 투쟁을 벌였던 다른 공영방송보다도 더 귀중한 투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사주를 바꾸는 투쟁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용기 일가 나가라 네. 이거 네. 대단한 그런 투쟁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그런 종교적 그런 네. 한계가 뚜렷한 네. 내부 구조라든가 여기가 뭐 조용기 신문이냐?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조용기 신문임을 자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특히 조상훈 그 위원장 내보내면서 네. 문제 제기가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예. 그걸 했고 네. 그것 때문에 거의 전면전인 네. 그런 싸움을 벌였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네. 대단히 높이 평가할 부분이죠. 예. 네. 그러니까 국민일보, 세계일보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 신문 갖고 지금 벌써 30분을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요? 예.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일 밤 11시로 옮겨왔습니다. 수요일이 좀 바쁩니다. 아주 민동기 국장 바쁘신데 저희가 끼어 들어와가지고 녹음을 했습니다. 네. 뭐 어제 일정 조정하는데 이건 뭐 거의 조용필 일정 조정하는 것처럼 뭐 이 시간 안 된다, 저 시간 안 된다. 이래서 앞으로 이제 한 달 뒤 정도면은 우리 민동기 국장이 매니저를 두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네. 수요일 저녁에 예.
원래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또 제가 김어준 씨가 또 외국으로 나가는 바람에 파파이스를 또 대신 또 진행. 아니 왜 김총수 이렇게 외국을 자주 나가? 그래서 올해 안에 뭐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자꾸 나가는 모양인데. 영화? 네? 영화 만든다고 지금. 영화는 무슨 영화? 영화는 뭐 자기가 만드나? 근데 저 김어준 총수가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1996년인가? 네. 무슨 서울 다큐 영화제라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중앙일보가 개최한 우리나라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제였는데. 그런 걸 중앙일보가 개최를 했어요? 예. Q 채널 해서. 예. Q 채널이 이제 다큐멘터리 채널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시나리오 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시나리오를 썼다고요? 예. 그래요? 김어준 총수가 생애 처음 신문에 이름을 올린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포항제철 직원으로 있으면서 뭐 배낭여행 나가면서 한번 슬쩍 이름이 거론되긴 했었어요. 서울신문에. 네. 근데 서울 다큐 영화제 시나리오 부문 대상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예. 뭐에 관련된 거였는지 혹시 아세요? 그게 아마 입양권과 관련해서. 그래서 당시에 대상 받은 걸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냐? 네. 제가 요즘 김어준 총수 모르게 김어준 평전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김어준 귀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김어준 씨가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김구 평전을 쓰는데 김구 선생이 평전 작가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거는 방송을 전제를 하고 지금 쓰고 있는 건가요? 방송? 이미 그 라디오 드라마로 나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와는 또 다르게 뭐 책으로 예. 텍스트로 그 방송한 거를 다시 각색하면서 책용으로 이제 버전을 다르게 만드는 거구만요. 이제 원래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 라디오 드라마인데 이건 진짜 정사를 기록하는 거죠. 정사를. 팩트 위주로. 예. 김어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요즘 실감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메이킹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참 대단하시더군요. 아버지 어머니의 김어준 교육은 아주 독특합니다. 완전 자유방임. 전혀 터치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됐군요. 어려서부터 스스로 독립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거냐면은 심지어는 아들이 곧 들어올 텐데 맛있는 거를 부모님 자기들끼리 이제 다 드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다 드시고 없는 거죠.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김어준이 따지니까 야 네가 살 날이 더 많냐 우리가 살 날이 더 많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결혼을 하는데 말이죠. 결혼합니다 엄마 그랬을 때 누구하고 하는데 통상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신부 쪽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렇죠,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통상 그렇죠. 근데 이 집 부모님은 언제 하냐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심지어는 배낭여행 갔다 돌아왔는데 아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디로 이사 가버리시고 그런 일도 있었고 이 김어준 씨가 이혼했잖아요.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한 줄 모르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네. 3년 동안 왜 걔는 안 오냐. 이혼한 후에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내가지고 책으로 엮고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 방임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녀가 이 사회에서 한가닥 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나름 괜찮은 교육 아닌가요? 그렇죠. 요즘에 집안의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명문대 또 부유층 자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무슨 얘기냐면 어려서부터 엄마가 인생관까지 다 결정을 해주는 거죠. 뭐 뭘 공부하고 어떤 학교에 들어가고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이것까지 다 결정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놓고 나중에는 또 결혼한 사람까지 지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내 할 바를 다 했다 라고 해놓고 손을 놓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이 사람은 평생 자기가 선택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공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요새 들어서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김어준 보세요. 그냥 뭐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뭐 사교육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간섭을 안 했다는 거예요. 딱 한 번 간섭을 했는데 집에서 방에서 담배 피다 걸린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엄마한테 딱이한테 맞은 거. 이게 유일하게 그 김어준 인생에 부모님이 개입한 거라고 합니다. 예. 나머지는 뭐 하든 말든 뭐 전혀 개입지도 않고요. 네, 하여튼 뭐 너무 책에 중요 내용들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출판 계획이 많습니다. 우리 그렇죠. 또 우리 민동기 국장하고 저하고 네. 최근에 열심히 또 만든 게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됐는데 네. 제가 지금 송구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프롤로그만 쓰면 됩니다. 프롤로그? 한 에필로그까지 다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프롤로그를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요. 제가 이번 주 이사거든요. 이사 걸려 있죠.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또 소송 걸려 있지. 뭐 다음 주에 또 소환돼야 하고. 소환돼야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출판사 쪽에 일요일 오전까지 무조건 넘겨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좀 많이 사주셔야 되는데. 사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책으로 저희가 소송 비용 발견하는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저 김장겸 본부장님하고 그 MBC 소송 요게 좀 장기전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비용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한 건데 추가적으로 형사가 들어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책 많이 팔아야 어떻게든 좀 이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 소송 비용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을 해가지고 뭐 김용민이가 사기치고 다닌다 이 소리 하는 사람을 상대로 인실 조절 경험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번 충당해 볼까 이런 마음도 먹었는데 그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 그 담당하시는 이 여러 가지 자문해 주시는 모 변호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은 분이십니다. 일단 저희가 상담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검찰은 같이 가고 기소는 아직 안 됐으니까 만약에 기소를 하면 그때 좀 계약 이런 거. 혹시 그 변호사님이 저희하고 같이 가서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김장겸 보도본부장을 비롯한 MBC 인사들을 엿먹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다라고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기소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는 게 온당한 건가? 아니 일단 김용민 PD도 잘 알겠지만 경찰 조사는 저 혼자서도 완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일단 부르잖아요. 좀 통상적으로 검찰이 뭔가 이제 고소를 검찰에 누군가가 이제 고소를 하면은 검찰이 바로 직접 수사하지 않고 그렇게 관할 경찰서로 넘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한 다음에 경찰이 뭐 기소 의견으로 이제 넘기거나 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뭐 불기소 의견으로 뭐 마무리하거나 이게 경찰이 판단하는데 이번에 김용민 PD나 저나 관할 경찰서로부터 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전혀 받은 적이 없고요. 바로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이거는 뭔가 저쪽에서 준비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변호사님하고 같이 가서 얘기 들어보고 수사관이 뭘 물어보고 딱 그 의도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는 딱 알죠. 요거는 이제 기소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저는 그 순간 바로 입을 닫을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기소될 건데 뭐 굳이 뭐 거기서 그렇죠. 꼬투리 잡힐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바로 묵비권 행사를 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그냥 공정하게 뭐 이 사건 중에 하나로서 한다. 그러면 뭐 그때 가서는 뭐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검찰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릴 마음은 없습니다. 적어도 박근혜 정권 아래에 검찰에서는 말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기소할 그 의도가 보인다. 그 순간 저는 바로 묵비권으로 돌아설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다음 주 수요일 밤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에서 좀 많이 다운받아 주시고요. 잠시 후 12시부터 연락에 다운받아 주시고 또 별점 그리고 댓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순위가 좀 떨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좀 위태로워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